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요,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이에요. 네,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에 대한 부분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C++나 자바에서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네, 컨테이너로 해시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시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모듈러스 연산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해시값 혹은 해시 테이블 혹은 해시 펑션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검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던 것이 그와 공명을 한 것이다 라는 머레이 겔만의 명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있었던 것을 그와 공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의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해시 테이블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해시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검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왜 B트리라든가 다양한 밸런스드 트리에서 검색을 하면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시 테이블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이해하면 네, 해시 테이블의 원리도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해시 함수 설계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해시 테이블의 공간이 데이터의 수보다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간혹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드레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경우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충돌 해결 방법들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시 테이블의 검색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지 분석을 하고 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복잡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제일 뒤에 성능 검색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수학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장과 검색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배열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원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n개의 원소를 하나하나 비교하기 때문에 비고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배열보다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검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네, 바이너리 서칭 트리라고 하는 네,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도 역시 삽입되는 순서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즉 레프트 차일드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라이트 차일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배열과 동일한 형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worst case라고 부르고요. 최악의 경우로. 그래서 얘도 시타의 n의 복잡도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진 검색 트리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한다면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바이너리 서칭 트리는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진 검색 트리, 바이너리 서칭 트리에서 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이진 트리들을 네, 공부를 했고, 그 중에 얘가 레드 블랙 트리와 네, B 트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의 네,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요. 네,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보다 상수인자가 작아서 실질적으로는 B 트리가 레드 블랙 트리나 이진 검색 트리보다는
실제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네, 상수항 자체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해시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해시 테이블은 평균적으로 시타의 1이에요. 즉, 한 번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검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n보다 1보다는 큰 값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확실히 로그 n보다는 작고, 네, 상수에 수렴하는 정도의 그러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빠르게 검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소가 저장될 자리가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료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의자랑 파란색 의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레드, 여기는 블루예요. 그러면 레드는 여성만 앉을 수 있고, 네, 블루는, 네, 남자만 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성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나이나 이름이나 신장이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성별만으로 자리가 고정이 되는, 혹은 출생 연도가 홀수인 사람과 짝수인 경우,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에는 월요일, 2이나 7인 경우에는 화요일, 3이나 8인 경우에는 수요일, 네, 4나 9인 경우에는 목요일, 네, 5나 0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네, 해당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 약국을 가야 되는지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구조죠. 여러분들이 살지 안 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야 한다면 특정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 데이터의 값에 의해 얘는 무조건 여기에 저장돼야 돼. 얘는 무조건 여기에 저장돼야 해. 얘는 무조건 여기에 저장돼야 해. 얘는 무조건 여기에 저장돼야 해. 하는 식으로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저장돼야 되는 위치가 결정되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언제 마스크를 살 수 있지는 단순하게, 저의 경우에는, 네, 6으로 끝납니다. 출생 연도가. 그래서 무조건 월요일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번만에 내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샀다면 마스크를 산 끝자리 6인 사람, 그러면 이 월요일에 산 사람들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네, 삽입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검색도 가능한, 그래서 빅시타의 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응답을 요하는 응용에 유용한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혹은 앱 중에도 이러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입니다. 이런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이름 혹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네, 해시맵으로,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저장돼도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9 긴급구조 호출과 호출번호 관련 검색 정보 검색이라든가 뭐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해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최소 원소를 찾는 것과 같은 작은 작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뭐냐? 민값,
최소값을 찾는다거나 맥스 최대값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 중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전화번호 이런 거 검색 안 하잖아요. 그쵸? 특정 전화번호에 일정 숫자들을 대입해서 찾는다거나 사람의 이름으로 찾는다거나 그룹으로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걸로는 찾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어 주고 거기에 해시맵을 이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되는 위치를 찾아서 그 해당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있다. 네. 없다면 그냥 없다를 반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바로 해시 테이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검색을 하고 싶든 검색 키 값을 넣어주면 이 검색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주소를 계산하는 공식 보통은 fx라고 하고 얘를 x라고 뒀을 때 네, fx라고 하는 해시 펑션을 두면 해시기 때문에 x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정 함수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그 값에 해당하는 기억 공간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이 n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0부터 n-1번지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해시 펑션은 바로 모듈러스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4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이 나누기 모듈러스 4 하면 무조건 0, 1, 2, 3 중에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0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1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2면 이 자리, 3이면 이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저장되어야 되는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산은 모듈러스 연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상당수가 모듈러스 연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13인, 즉 총 1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해시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다면 5개의 원소를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25를 입력하고 13을 입력하고 16을 입력하고 15를 입력하고 7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3개의 공간이 있어서 13개의 공간이니까 0부터 12번지까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값으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나 C++나 다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하지만 슈도 코드에서는 모듈러스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모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원소의 값 x에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해시 함수가 되는 거죠. 즉 25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12죠. 네. h에 25는 10입니다. 따라서 12에 25를 저장을 하고 h에 13은 0이죠. 그래서 13은 0번지에 저장이 됐습니다. 해시 펑션 16 하면 3이고 따라서 3번지에 16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를 저장할 차례죠. 15는 2죠. 따라서 2번지에 15가 저장이 됐고요. h의 7은 7이니까 7번지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를 하려면 해시 펑션 8 하면은 8이니까 8번지에 가서 데이터가 없네? 8은 없어 라고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원리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시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것을 해시 함수, 해시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해시 함수는 입력 원소가 해시 테이블에 골고루 저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모듈러스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 숫자가 골고루 퍼질 수밖에 없죠.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2개의 공간을 가지면
2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0 아니면 1, 50%의 확률이죠. 네. 그래서 골고루. 그리고 당연히 빠른 속도를 위해서 계산이 간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모듈러스는 그냥 간단한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나누기를 사용하거나 곱하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누기에는 네, 모듈러스도 포함이 되겠죠. 모듈러스도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누기와 곱하기 방법 등을 이용을 해서 이런 해시 펑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 펑션에서 이제 나누기 방법은 네, 모듈러스를 이용을 합니다. 해시 펑션 h의 x는 x 모듈러스 m, 이렇게 m은 이때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때 대개 소수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2나 4나 뭐 6이나 이런 것들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배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고, 다시 4는 2로 나누어지고 6도 2로 나누어지고 6은 다시 3으로도 나누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분배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3, 5, 7, 13 뭐 이런 식의 숫자들, 17 이런 식의 숫자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네, 크기는 보통 이런 소수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자, 곱하기 방법은 네, 1로 나누어서 네, x를 a 모듈러스 1로 한 값을 곱해서 네, 거기에 다시 m을 곱해주는 방식인데요. 얘는 a라는 값이 0에서 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어떤 상수라서 이러한 상수값을 이용을 해서 x에 곱해주고 1로 나누어서 정수화시킨 다음에 m을 곱해주면 어떠한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m개가 있을 때 이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네, m이 2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0.5 이하는 0이고 0.5 이상은 1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가 나오도록 처리하는 것이 곱하기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얘는 실수 연산이기 때문에 네, 나누기 방법보다는 정수 연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해시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방법을 사용을 할 때에는 보통 2의 p 해서 2의 정수, 2의 피승 해서 정수로 사용을 해서 뭐 2, 4, 8, 16, 32 뭐 이런 숫자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곱하기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플로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네, x와 a를 곱한 다음에 모듈러스 1을 하고 거기에 m을 곱해서 네, 이렇게 플로어 함수로 해서 정수로 환원해서 사용을 해서 네,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확률값처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나누기 방식은 C나 C++에서 랜드 함수를 돌려서 처리를 할 때, 난수 발생을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네, 자바의 랜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0부터 1 사이에 어떠한 값이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곱해주고 플러스 1을 해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플로우 함수를 씌워서.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랜덤 방식과 C++의 랜덤 방식과 같이 C++ 방식은 네, 나누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자바의 랜덤 방식은 주로 네, 곱하기 방식을 사용을 한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모듈러스 뭐 1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10까지의 값을 주사위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6 해가지고 플러스 1 하면은 네, 1에서 6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얘는 네, 곱하기 6 플러스 1을 해야지만
네. 1에서 6 사이를 얻는 값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도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동일한 기억 공간에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해시 테이블에 한 주소를 놓고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자리를 다투는 것. 뭐 사실은 두 개가 다툰다기보다는 하나가 먼저 저장되어 있는데 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뭐 비어 있는 상황에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충돌 해결 방법은 체이닝 기법과 오픈 어드레싱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해결을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은 체이닝이에요. 체이닝, 여기에 영어로 체이닝이라고 써 있는데 이 체인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지만 실제 단어의 원형은 체인, 자전거 체인할 때의 체인입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연결고리. 네. 이걸 우리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계속. 또 들어왔어? 뒤에 붙이고. 또 들어왔어? 뒤에 붙이고. 근데 어떻게 붙이느냐?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로 계속 이어 붙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주는 방식이 체이닝 방식이라고 한다면, 개방 주소 방식은 반드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안 되면 얘를 대체할 다른 공간, 보통은 바로 그 다음 공간에다 저장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픈 어드레싱 방식도 다시 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예 25, 13, 16, 15, 7을 순서대로 13개의 공간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25는 12, 13은 0, 16은 3, 15는 2, 7은 네, 7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값인 29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네, h에 29는 네, 26을 빼주면 3이죠. 그래서 3에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존재해요. 그러면 얘를 이 29의 값을 여기다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컬리전을 리졸루션하는 방법, 컬리전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체이닝과 개방 주소 방법, 두 번째 개방 주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로 해싱되는 모든 원소를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맵이 있으면 얘가 헤드가 돼서 네,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개방 주소 방식은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데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방 주소 방법은 데이터의 공간이 실제 저장되는 데이터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체이닝은 공간보다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월등하게 많을 때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개방 주소 방법은 테이블 공간이 13개면은 네, 13개 저장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저장할래야 저장할 방법이 없죠. 근데 체이닝은 얘를 링크드 리스트로 각각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네, 값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이닝 방법은 그냥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헤드가 돼서 39 저장하고 또 들어오면 13 다음에 연결해 주고 여기가 널이었다가 또 다른 값이 들어오면은 연결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형태로 작성되는 게 체이닝 방식이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 구조 시간이나 혹은 C, C++, 자바에서 이미 레퍼런스 타입이든 포인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스트럭트든 클래스든 다양한 방법으로 링크드 리스트는 다 구현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방 주소 방법인데요. 개방 주소 방법은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해시 값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다음 대체할 공간들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H0.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찼다면 H1, 또 찼으면 H2, H3 해서 계속 늘려나가면서 하는 거죠.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는 음, 해시 테이블의 공간인 n-1번째 h의 n-1번째 해시 펑션까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방 주소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리니어 서칭이라고 선형 조사고요. 그 다음에 투 디멘셔널 서칭에서 2차원. 그 다음에 더블 해싱 기법, 해싱을 두 번 돌리는 해싱 펑션을 두 번 중복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 등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는 방식들입니다. 네, 리니어는 간단해요. 리니어 프로빙은 그냥 다음 공간 가면 돼요. 입력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만약에 hi는 i를 더한 값을 다시 모듈러스 m을 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래서 hi의 x는 hx 플러스 i로 계산을 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25가 나왔으면 25는 12죠. 그 다음에 13은 0, 16은 3, 15는 2, 7은 7, 28은 4. 그럼 31은 26, 31 빼기 26은 7이죠. 그럼 7에 저장을 하려고, 잠시만요. 지금 이 순서가 맞나요? 7 맞죠? 7, 그 다음에 28 했죠? 그 다음에 31, 31을 저장을 하려고 했어요. 31을 저장을 하면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28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네요. 28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2잖아요. 26, 28 빼기 2 하면은 2가 되겠죠. 얘가 13 곱하기 2가 되니까 그쵸? 2. 그리고 2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15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하나 증가시키고 여기도 있어. 그럼 하나 증가시켜서 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4에다가. 그리고 31도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 칸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 다음 칸에 저장하는 방식을 이런 형태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알고리즘은 그 다음에 비어있는 칸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을 저장하려고 하면 26이니까 4로 하면 잠깐만요. 20 저장했고 1이네요. 다음 1을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1이니까 여기에 저장이 되고 38은 38 빼기 26 하면 12죠. 그럼 12에 저장을 하려고 했더니 찼어요. 그럼 그 다음 칸은 12 다음은 0이죠. 모듈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또 차있네, 또 차있네, 또 차있네, 또 차있네 계속 가다가 비어있는 여기에 38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리니어 조사 방식입니다. 리니어 선형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형조사는 1차 군집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즉 특정 영역의 원소가 몰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저장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얘가 같이 오면은 여기에 또 데이터가 오게 되고, 우연치 않게 얘랑 중복되면 여기에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만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특정 형태의 원소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식이지만 이해가 쉽고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쿼드라틱 프로빙이라고 해서 쿼드라고 하면은 보통 4분의 1 쿼터, 그래서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드코어의 쿼드입니다.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쿼터 하면 4분의 1이고요. 네,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 h의 i의 x는 hx 더하기 c1i의 제곱 더하기 c2i 해서 네, 요 i의 값에 상수를 더해서 1차식과 제곱한 것에 상수 c1을 해서 2차식으로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하고 거기에 모듈러스를 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1차원, 2차원이 중요한 거니까 1차원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시 펑션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네. 자, 먼저 네. i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경우에는 얘가 무시가 되고 1인 경우에는 1이고 그다음에 2면 4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다음은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15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럼 15에 13이니까 여기 되고요. 18은 네, 여기 있고요. 43을 저장을 43이 왜 저장이 안 돼 있죠? 네. 아, 여기 있네요. 43을 저장을 하고요. 네, 37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고 45를 저장하면 여기인데 30을 저장하려고 봤더니 네, 4죠. 그럼 여기에요. 중복됐네? 그러면 이제 h의 1로 얘는 h의 0으로 계산한 거죠. h의 1로 하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네, 4 더하기 1이랑 똑같겠죠? 네, 그럼 5입니다. 네, 그럼 5에 갔는데 여기도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h의 2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4의 2의 제곱이니까 네, 8이 돼서 네, 모듈러스 13 해도 8이죠. 그럼 8로 가서 여기 비어있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죠. 만약에 여기도 차 있었다면 그 다음에 H3로 가서 4 더하기 네, 8 해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될 테고요. 그래도 차 있다. 그러면 H4가 돼서 네, 4 더하기 16 해서 20 모듈러스 13 해서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식의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구현도 가능하고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차원 조사도 2차 군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원소가 동일한 초기 해시 함수값을 갖는 현상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 5, 6 이렇게 쓰면은 2, 4, 8, 16 요 숫자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특징이 네,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더블 해싱 방식을 사용을 해 해시 펑션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hi의 x는 네, h의 x 더하기 i 곱하기 fx를 돌리는 형태. 그러면 fx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fx도 똑같은 모듈러스 연산인데 이 m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m은 13인데 그러면은 h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얘는 11을 사용을 해서 다른 해시 값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서 좀 더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5의 경우에 13개입니다, 현재. 그러면 2, 19인 경우에는 6 되겠죠? 네. 28인 경우에는 2가 되겠네요. 그쵸? 2면 여기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H1으로 가야 됩니다. H1으로 가려면 네. H1은 H의 X는 아까 2였죠. 2 더하기 i가 1이니까 1 곱하기 fx 11이니까 현재 28이니까 22 6이 되겠네요. 6 그리고 요 값에 네 다시 모듈러스 1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8 이렇게 돼서 8에 28이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1은 다시 네 39니까 또 2네요. 그러면은 H1을 계산을 해보면 네, 2 더하기 1 곱하기 네, 41이니까 네, 33 빼면 8이네요. 그쵸? 8
모듈러스 13 하면은 10의 모듈러스 13이니까 10이 돼서 여기에 41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67은 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또 2네요. 그쵸. 그러면 또 다시 H1을 가동을 하면 이번에는 2 더하기 1 곱하기 66 1이네요. 이렇게 해서 모듈러스 3 하면은 얘는 3이니까 3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2 차, 3 차로 잘 안 가게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숫자의 특징을 다르게 적용하고 거기에 또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그 값의 배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포를 넓게 가질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같은 척이 즉 h의 0 펑션을 이용을 했을 때 같은 값이 걸리는 4개가 존재했지만 h의 1은 이 4개의 값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전의 방법들은 h1도 같이 나오고 h2도 같이 나오고 h3도 같이 나와서 한 곳에 하나의 해싱 값에 중복되는 값들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산이 늘어났지만, 얘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삭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서 삭제를 딱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1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 지운 상태에서 38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처음 찾아서 그다음 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면 없네라고 판단을 하겠죠. 실제는 이 경우에서 38을 찾으면 38에 모듈러스 13 하면 26이니까 12네요. 네. 12 여기에서 25네. 여기엔 이미 값이 아니네. 그럼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네. 다음 여기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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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라고 해야 되는데, 얘 하나가 지워짐으로 해서 여기가 빈 공간이 생겨서 얘가 갔다가 없네. 그러면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반드시 얘는 지워졌음이라고 이렇게 표식을 해두고, 원래는 채워져 있었지만 지금 지워졌어. 그러니까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값을 더 찾아봐야 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저장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네, 관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 해시 테이블에서의 삭제는 딜리트를 표시해 놓는, 내가 지워졌다라는 것을 남겨두고 지워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이 지워졌지만 1이 딜리트 됐다라고 해놓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38이 저장되어 있다면 38이 지워졌다라면 여기까지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38이 지워졌구나 그러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에서의 검색 시간은 적재율이라고 하는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 전체에서 원소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는 알파라고 부르는데, 알파는 n개의 원소가 저장되어 있다면 총 공간 분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 해서 n분의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서의 검색 효율은 적재율과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뒤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볼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적재율에 따라서 검색 효율이 달라진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이닝 방법에서의 검색 시간입니다. 체이닝을 이용하는 해싱에서 적재율이 알파일 때 실패하는 검색에서 조사의 횟수는 기대치는 알파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알파가 되어 있으니까 알파의 비율로 차져 있으니까 실패할 비율이 그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체이닝을 이용을 해서 해싱에서 적재율이 알파일 때 성공하는 검색에서의 조사 횟수의 기대치는 1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2n분의 알파가 성공할 확률이 됩니다.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개방 주소에서의 검색 시간은 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적인 부분들을 다 증명하면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구현에 중점을 두고 해당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부분의 증명은 굳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 주소 방법에서의 검색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이 H0, H1, HN-1번까지의 조사 순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0부터 n-1 사이의 수로 이루어진 순열을 이루고 이 모든 순열은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재율 알파는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개방 주소의 해싱에서 실패하는 검색은 1-알파분의 1이 된다. 같은 확률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적재율이 알파일 때 해싱에서 성공하는 비율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로그 1-알파분의 1이다 라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여기 없네? 그다음 가다가 꽉 차 있으면은 결국은 얘 모두 선형으로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뜨문 있으면은 거기에만 가보고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율이 높아지면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계값을 미리 설정해 놓고 적재율이 2에 이르면 해시의 크기를 2배를 늘린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를 다시 해싱해서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티레벨 해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서동만이잖아요. 그러면은 해시 테이블을 첫 번째로 시옷만 가지고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제 연락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공간은 다시 다음 해시 테이블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어로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디귿을 찾고 이런 식으로 멀티레벨로 하면은 시옷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디귿을 기준으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실제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경우에 뭐 20xx xx 23이다. 그러면 3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2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훨씬 더 중복될 확률이 줄어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적재율이 아주 낮으면 각 조사 방법들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떨 것 같아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적재율이 아직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스파르스 해시맵이라고 하는데 덴스 스파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덴스 스파르스 얘는 밀집되어 있는 얘는 희박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 얘는 좀 희소한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드문드문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각 조사 방법들은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검색과 삽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정리사의 증명과도 관계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책을 읽어보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딩을 위주로 이번 과목을 진행을 하고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 풀어보지는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네, 1주차와 2주차에 대해서 과제는 강의 지원 시스템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1 주차와 2 주차는 강의 지원 시스템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3 주차, 4 주차, 5 주차는 디코 코드에 문제 코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강의 지원 시스템이나 디코 코드가 과부하로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중간고사 이전의 수업들이 5 월 10 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빨리빨리 좀 숙제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 이전의 과제 대부분이 5월 10 일까지인데, 여러분들 이미 지금 밀려 있는 과제들을 5월 10 일까지 진행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거 한 과목만 듣고 계신 거 아니고 최소 대여섯 과목은 듣고 계실 테고, 거기에서도 다양한 과제들이 나가고 있을 테고, 또 시험 기간도 임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과제를 좀 진행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귿 코드는 codu.cu.ac.kr에 접속하셔서 거기에서 해당 과목 수강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의 학번이 등록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수강 허가가 날 거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3 주차, 4 주차, 5 주차의 과제를 풀고 해당 코드를 올려서 검사를 받으시면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 주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이 어 없죠. 석가탄신일로 휴일이고, 그다음에 5월 7일 날 7 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주 5월 14 일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중간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해당하는 내용들 잘 살피시고 시험 준비도 잘 하시고 과제도 다 진행하셔서 지금 절대평가로 이번 학기에 성적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고 과제만 다 내고 너무 현저하게 망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성적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들보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점수만 얻으면 여러분들의 학점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 안 하고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이러면 제가 성적을 줄래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비율을 맞춰서 점수를 올려주고 이럴 수 있는데, 절대평가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동일한 점수로 비율로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점수로 올려줘야 되는 거라서 1 등이 거의 만점에 가까우면 밑에 분들은 제가 점수를 올려서 이렇게 학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과제를 다 제출해 주시고 시험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 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